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서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희대 전 대법관 대법원장 지명 소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보이스피싱 처벌과 피해 회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에 또 새롭게 지명이 됐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서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20년에 퇴임하였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지난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후보자가 원칙론자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네, 지난 이 대법원장 낙마 후에 이제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에서 임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뒤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재개하였고 지난 10월 16일에 후보자로 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5명 중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5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의 장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도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대한변협의 후보자 추천의 뜻을 존중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법 위기를 막기 위해서 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동의에 나아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촉구하였는데요. 현재 대법원이 40일 이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 속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좀 신속히 진행해서 차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좀 조속히 임명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원장 지금 공백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임명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35년이 선고가 되었다고요? 네,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금리를 낮게 해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좀 고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피해자 약 500여 명, 피해 금액 약 100억 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조직으로 2017년부터 좀 범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이들에 대해서 형법상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금 20억 원, 부총책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가 검거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총책이 검거되는 사례는 드문 편인데요. 특히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은 역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로서 법원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좀 엄벌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체한 계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다면 사건 사고 사실원을 발급받아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피해 금액을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피해 금액이 이미 이체되었거나 좀 인출이 되었다면 좀 더 긴 싸움이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면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거고 가해자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거나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고 배상명령 신청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서 피해 금액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뒤에 부동산이나 통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서 좀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라며 돈을 요구할 때는 영상통화로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거나
뭐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러한 보이스피싱 좀 피해 사례를 속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진흥화되는 만큼 이렇게 오늘 내용이 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